반려견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결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반려견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필요로 하는 것과 실제로 얻고 있는 것 사이의 격차는 반려견이 여러분과 필사적으로 쌓고자 하는 유대감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9 마인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려견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반려견에게 인사하기입니다. 이것은 반려견 전문가들조차 거의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며 너무 단순하게 들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실천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침의 첫 5분이 남은 하루 동안 반려견이 느낄 감정적 현실을 완전히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사료도, 산책도, 장난감도 아닙니다. 바로 그 첫 5분입니다. 개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이거나 귀엽게 포장한 표현이 아닙니다. 15,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과 함께 진화하며 DNA에 깊이 새겨진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반려견의 뇌는 사회적 기둥이 되는 존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야생에서 그 기둥은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그 기둥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반려견을 먼저 쓰다듬는 대신 스마트폰에 먼저 손을 뻗는 순간 여러분은 반려견의 신경계 깊은 곳에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는 너는 나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응용 동물 행동 과학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마다 보호자와 일관된 사회적 교감을 나누는 반려견들은 하루 종일 기준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동이 차분해지며 신경계가 더욱 안정되는 이 모든 효과가 단 30초면 끝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놀이로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잠에서 깨어 반려견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반려견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에게 인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반려견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반려견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 세상은 일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반려견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반려견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반겨줄 때 반려견의 뇌는 어떤 간식이나 장난감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반려견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반려견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6번째 내용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두 반려견의 차이가 얼마나 명확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반려견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냄새를 맡게 해주기입니다. 산책 중에 반려견이 2분 동안 10번이나 냄새를 맡으려고 멈춰 설 때마다 리드줄을 당긴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이유로 가자라고 말하며 반려견을 억지로 끌고 간 적은 또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거의 모든 보호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만 자신이 방금 반려견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아는 보호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반려견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의 코에는 최대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약 600만 개를 가지고 있죠. 개의 뇌에서 냄새를 분석하는 부분은 비율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보다 40배나 더 큽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반려견이 멈춰서서
소화전이나 잔디밭 냄새를 60초 동안 맡고 있을 때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보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동물이 이곳에 다녀갔는지, 얼마나 오래전에 다녀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건강한지 같은 정보들 말입니다. 모든 냄새는 하나의 문단이고 냄새가 묻어있는 모든 표면은 책의 한 페이지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반려견이 몇 년 동안이나 끝까지 읽으려고 애쓰고 있는 한 권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리드줄을 당길 때마다 반려견이 문장을 채 다 읽기도 전에 책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응용 동물인지 저널에 발표된 한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산책 중 자유롭게 냄새를 맡도록 허용된 개들은 같은 거리를 걸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한 개들에 비해 이후의 행동 테스트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낙관성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단순한 만족감이나 스트레스 감소가 아닙니다. 바로 낙관성입니다. 반려견이 코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받는 방식이 반려견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반려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산책입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닙니다. 반려견의 코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가주는 여유로운 산책입니다. 20분 동안의 진정한 노즈워크가 1시간 동안의 격렬한 신체 운동보다 반려견의 정신 건강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줄을 당기는 것을 멈추고 반려견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려견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욕구가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 신뢰야말로 이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세 번째, 차분한 목소리와 큰 목소리의 차이점. 깨닫기입니다. 하루 종일 반려견에게 말을 걸어주시나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이름을 불러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2022년 부다페스트의 연구진은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개들이 보호자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동물인지 분야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개들은 단지 보호자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들은 인간이 감정적인 대화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뇌의 방구에서 보호자 목소리의 감정적 톤을 처리합니다. 반려견의 뇌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읽어내는 전용 시스템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가 보여준 실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호자가 따뜻하고 약간 높은 톤의 목소리,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나 동물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는 목소리를 사용할 때 개들은 즉각적으로 생리적인 안정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반면에 같은 보호자가 무미건조하고 산만한 톤으로 말했을 때 반려견의 신경계는 계속해서 경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단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목소리의 따뜻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반려견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 조절 도구 중 하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다정하게 인사할 때,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이름을 불러줄 때, 곁에 누워있는 반려견에게 무언가를 속삭일 때마다 여러분은 반려견의 신경계에 직접 닿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게 안전해. 편히 쉬어도 돼. 내가 여기 있잖아. 진정한 따뜻함을 담은 목소리가 하는 일을 그 어떤 영양제나 진정 스프레이 혹은 불안 완화 옷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실은 반려견은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반려견이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네 번째 내용에서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진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놀아주기입니다. 반려견과 진심을 다해 놀아준 것이 언제인가요? 가만히 서서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며 건성으로 공을 던져준 것 말고 말입니다. 대충 밧줄 장난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놀이를 진짜 현실처럼 느끼게 해준 경험 말입니다. 반려견의 시간을 때우게 하는 것과 그들의 본능을 실제로 충족시켜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실내견들이 불안증, 파괴적인 행동, 그리고 수의 행동학자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려견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개는 본능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의미에서 길들여진 늑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본능은 단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가장 작은 치와와부터 가장 큰 그레이트 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종은 사냥 본능, 추적 본능, 회수 본능, 그리고 몰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특이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표출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본능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출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배출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구, 여러분의 신발, 혹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수의 행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 놀이 자극이 부족한 개들은 분리불안, 공격성, 그리고 강박 행동의 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나쁜 개가 아닙니다. 그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개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놀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난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놀이의 긴장감을 끌어올리세요.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추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이기게 해주세요. 때로는 장난감을 꽉 물고 흔들며 사냥에 성공했다는 짜릿한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놀이의 마지막에는 마무리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흥분했던 신경계가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잠시 평온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쫓고 잡고 놓아주는 이 일련의 과정은 반려견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존재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뇌에 알려주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놀이 시간에 임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놀이의 반대편에서 온전히 집중하며 현실처럼 생동감 있게 놀아줄 때 반려견은 그 시간을 단순한 놀이 시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여러분을 자신의 본능과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수동적인 애정 표현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유대감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5번째 내용은 반려견이 매일 하는 행동 중 여러분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반려견에게 온전한 자기만의 공간 만들어주기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주변 상황이 너무 벅차고 피곤할 때 스스로 찾아가는 공간이 있나요? 어렸을 때 가둬두었던 그런 캣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장소, 돌아가고 싶어하는 구석자리,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으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곳 말입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여러분의 반려견은 꼭 필요한 무언가가 결핍된 채로 살아온 것이며 그 결핍의 부작용은 거의 확실하게 반려견의 행동 어딘가에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개는 끊임없는 사회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무리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혼자만의 물러남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자극, 소음, 활동, 그리고 상호작용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휴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경학적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동물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존중해주는 전용 휴식 공간을 가진 개들은 그런 공간이 없는 환경의 개들에 비해 만성 스트레스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보호자가 존중해주는 입니다. 이 공간은 반려견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집안의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며 따라가지 않고 반려견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다시 사회적 활동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보호자들이 악의 없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구석에 푹신한 방석을 놓아주고는 30초도 안 돼서 반려견을 불러냅니다. 캔멜을 설치해 놓고는 반려견이 자고 있는데 문을 열어 인사를 건넵니다. 반려견이 자리에 눕자마자 손을 뻗어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방해 행동은 반려견에게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집에는 내가 진정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됩니다. 진정으로 쉴 수 없는 반려견은 진정으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회복하지 못한 반려견의 몸에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스트레스는 겉으로는 문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간절한 외침으로 나타납니다. 반려견에게 특정한 공간을 내어주세요. 그곳에 반려견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냄새가 나는 물건을 놓아주세요. 반려견이 스스로 원할 때 그곳을 찾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반려견이 그곳에 들어갔다면 그 공간을 침범할 수 없는 성소처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에게 그곳은 정말로 그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내용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왜 그토록 중요한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6번째,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기대어 쉴 때 완전히 가만히 있어 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소파에 앉으면 반려견이 천천히 다가와 한 바퀴를 빙 돌고는 여러분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바짝 기대거나 다리 위로 올라와 엎드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팔에 쥐가 나고 보던 TV 프로그램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며 리모컨에 손이 닿지도 않지만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재밌는 불편함이나 귀여운 이야깃거리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한 동물이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심오한 소통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수면은 모든 생명체가 가장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순간입니다. 동물이 잠들면 방어력은 사라집니다. 주변에 대한 인식도 차단됩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능력도 사라지죠. 야생에서 개는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 깊은 곳에서 이 생명체는 내가 무방비 상태일 때 결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완벽한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결코 다른 생명체에게 몸을 기대고 잠들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몸을 맞대고 잠드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단지 편안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종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장소들, 내가 누울 수 있는 모든 바닥과 구석, 그리고 모든 안전한 장소 중에서 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선언을 존중하게 될 수도 혹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줄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반려견이 잠들 수 있게 내버려 둘 때마다 여러분은 반려견의 선언에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준 믿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준 일관된 아침 인사, 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주었던 여유로운 산책, 신경계 깊은 곳까지 닿았던 따뜻한 목소리, 본능을 온전히 존중해준 놀이시간, 진정으로 쉴 수 있도록 허락해준 자기만의 공간.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복잡한 장부로도 기록할 수 없는 반려견의 마음속 계좌에 차곡차곡 쌓인 믿음의 예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몸을 기대고 눈을 감는 순간 그 계좌의 모든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쌓인 믿음의 총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뢰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그 순간을 결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낮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반려견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전해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변화시켰다면 반려견을 사랑하고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할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K9 마인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매주 여러분과 단 한 번뿐인 삶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 특별한 동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들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